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뇌는 사실 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아주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1.5kg짜리 죄인이죠. 얘가 세상을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눈, 코, 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그 정보는 또 패턴으로 뇌에 들어올 테고 그 패턴을 해석하는 거겠죠. 뇌가 어느 정도로 세상을 모르냐면 우리 몸 전신에는 감각 센서라는 세포들이 있어서 제가 뭐 손을 만지거나 꼬집으면 당연히 아프죠. 유일하게 표면에 감각 센서가 없는 몸의 표면은 뇌 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는 이유는 두개골을 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두개골 연 다음에 뇌는 손으로 막 문지럭거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못 느껴요, 걔는. 왜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됐냐? 뇌의 어떻게 보면 기능은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서 다들 보고 계시면 세상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 영상은 지금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당연히. 사실 세상은 지금 머리 안에 있는데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머리 안에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고로 뇌는 우선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겠죠. 또 하나 문제는 뇌가 직접 세상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눈, 코, 귀가 완벽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문제는 눈, 코, 귀가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눈이 해야 되는 임무가 뭘까요? 생물학적으로 뭐 단순하죠. 물체에서 반사된 광자를 렌즈로 모은 다음에 그 렌즈에서 모은 빛을 망막에 꽂게 하는 거고요. 꽂히게 하는 거고, 망막에는 저 위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망막같이 여러 계층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포들은 포토리셉터라는 세포가 있어서 빛의 반응을 보여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빛의 반응을 보여주는 세포는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뭐 다 좋아요. 그냥 카메라 같은, 웹캠 같은 역할을 하겠죠. 문제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망막은 사실 뒤집어진 상태로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뒤집혀진 망막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이 망막 자체가 뒤집어지다 보니까 이 빛의 반응을 보여주는 세포가 빛이 여기서 들어오면 사실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전 반대 방향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엔 무언가 혈관이 있습니다. 망막 안에 상당히 많은. 그 다음에 빛의 반응을 보여주는 세포들이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생길 수뿐이 없어요. 그죠? 빛이 있고 무언가가 있고 우리가 빛을 감지하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니다. 망막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할까 하면 적어도 망막에는 우리 눈 안에 있는 혈관들의 그림자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지금 그림자 혈관들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 계시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근데 신기한 거죠. 망막에는 분명히 혈관이 보이는데 왜 뇌에서는 안 보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뇌는 사실 이 혈관들이 눈 안에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서 다 빼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럼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아니, 뇌가 어떻게 알고 혈관을 빼줄까? 오랜 연구 동안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 뇌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그림들, 영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항상 미적분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미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의 차이값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바깥 세상에 현실에 있는 물체, 예를 들어서 호랑이,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계속 뛰어다니니까 우리가 그림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으면 매번 호랑이가 다른 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 두 개를 빼주면 값이 0이 아닙니다. 항상 변화가 있으니까. 혈관에 있는, 눈 안에 있는 혈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주면 0이 돼버려요. 뇌한테는 변화가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그건 안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도 안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큰 돌덩어리.
그거 어떡할 거예요? 네, 진짜 큰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아주 또 기발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면은 세상이 당연히 움직이지 않고 뭐 지진이 난 게 아니니까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을 잡고 있는 힘줄 6개가 있어요. 그 힘줄 6개가 계속 잡아당겨서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도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흔들리고, 우리만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세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시면 그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눈이 흔들리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 있는 물체, 움직이는 호랑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돌덩어리거나 망막에는 항상 흔들려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기를 해주면 차이값이 항상 있는 거고 차이가 항상 있는 거고 그렇지만 혈관은 눈하고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눈이 움직여도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빼기를 해주면 0이 돼서 걔네들은 또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를 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약간 좀 더 큰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이 세포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야 될 녀석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망막의 끝이잖아요. 얘네들이 뇌한테 전기줄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갈 길이 없는 거죠.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뇌에선 망막에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이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케이블을 바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망막이라면 망막 내부 표면으로 다 케이블을 보내서 한쪽으로 다 쏠린 다음에 망막 한 곳을 터널같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렇다면 망막 안에 아주 큰 터널이 하나 있고 터널이 있는 곳에는 세포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게 여긴 거죠. 예전에 학교에서도 배운 것 같이 우리 눈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정말 저기는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눈앞에 커다란 블랙홀 안 보이시죠? 역시 시커먼 블랙홀 보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 분명히 망막에는 블랙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 이거 역시 뇌가 이 블랙홀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 눈의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정보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판을 컨트롤 V에서 요 안에다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맹점에 보이는 건 그 주변 환경의 복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의 오감, 눈, 코, 귀가 완벽하다면 뇌가 해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저희의 눈, 코, 귀가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가 눈, 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 나는 거죠. 눈앞에 이상한 거미줄 보이고 갑자기 블랙홀이 보이고 그럴 테니까. 핵심은 본다는 것은 뇌한테는 항상 해석한다라는 거고 해석을 통해서 여기선 되게 그림을 깔끔하게 만든 거잖아요. 문제는 뇌가 너무 많은 해석을 한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A라고 써있는 사각형하고 B라는 사각형하고 비교해 보시면 B라고 써있는 사각형이 더 밝게 보이시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A하고 B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냥 옆에 있는 그림을 복사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옆에다가 시커멓게 그 배경만 막아 놓은 거고요. 막아 놓으면 A하고 B가 똑같이 어둡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왼쪽 같이 옆에 주변을 막아 놓지 않으면 다시 B가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면 가끔가다 믿지 않으신 분이 뭐 앞에 나와서 막 막아보고들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사실은 똑같아요. 아니 왜 똑같은데 왼쪽에는 B가 더 밝게 보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똑같고 망막에도 똑같이 보여요. A하고 B가 똑같으니까 사실은. 근데 뇌는 망막을 안 믿는 거죠. 여기선 그냥 믿었으면 돼요. 믿지 않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A하고 B를 보면 B는 그림자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A는 바깥에 있고. 그럼 얘가 이제 꽈배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뇌가. A하고 B가 내 눈엔 똑같이 보여. 오케이. 근데 B는 그림자 안에 있고 그림자 안에 있는 물체들은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B가 더 그림자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이는데도 A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것은 B가 A보다 더 밝았을 때만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는 더 밝어 하면 우리 눈엔 그냥 밝게 보입니다. 재밌는 건
저희가 이거를 다 이해했어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봐도 여전히 여기가 더 밝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여기보다는. 해서 심리학자들은 보통 알면 알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뇌과학자는 아무리 알아도 세상은 똑같이 보인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드웨어입니다.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유일하게 뇌과학자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끔은 내 눈에 분명히 B가 더 밝게 보여도 내 의견이 확실히 100% 더 맞는 것 같아도 틀릴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비슷하게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지금 뭐 뱅글뱅글 도는 식으로 약간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도 도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은 물체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망막에는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뇌는 망막을 믿지 않고 이런 무늬는 무언가가 움직일 때 항상 보였는데 망막은 움직임이 없다 그러지만 뭐 믿을 필요 없으니까 움직여 하면 그냥 우리 눈에 또 움직이게 열심히 보이는 거죠. 마지막 예제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주변의 색깔 보이시죠? 뭔가 혹시 이 불을 끌 수가 있나요? 맨 앞에 불을 조금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저거 하기에는 조금만 어둡게 해주세요. 더 잘 보이죠? 자, 이제 이 색깔이 보이시죠? 확실히. 자, 이제는 저 십자가 무늬에 15초만 집중을 해주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이상한 일 안 일어나나요? 색깔이 없어지죠, 뒤에서. 지금 증명하신 게 뇌가 미적분을 계산한다라는 걸 증명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십자가에 집중을 하는 순간 힘줄 6개가 교정이 돼서 눈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경에 있는 그림이 항상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계속 똑같은 게 들어오고 뇌는 계속 빼기를 계속 빼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림에서 똑같은 걸 빼고 하면 맨날 답이 0이 되니까 어느 한순간 뇌가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은 해서 없어 하면 그냥 뒤에가 싹 알아서 지워져요. 신기한 건 이 지워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정말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이.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현대 뇌과학에서는 우리들의 생각, 선호도, 확신의 대부분이 착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착시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착시란 얘기는 뭐냐면 눈, 코, 귀로 들어오는 정보 플러스 알파가 항상 추가되어 있다는 거고 그 알파가 우리의 해석인 겁니다. 뇌의 해석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계신 친구분이나 동료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나? 지금 잠깐. 사실은 이렇게들 안 생기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눈을 제가 관찰하면 망막에서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광자들의 가우스 분포, 확률 분포뿐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입체감도 없고 형태도 당연히 없고요. 색깔, 입체감, 형태는 뇌가 만들어낸 착시인 거죠, 당연히. 세상은 당연히 무언가는 존재합니다. 그 무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들어오는,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생겨서 우리 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뇌로 들어와서 다 걸러진 다음에 뇌가 해석을 해서 바깥으로 다시 프로젝션을 한 거죠.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아니고 항상 아웃풋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계산의 결과물, 해석의 결과물, 뭐 믿음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뇌가 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고양이 같은 경우엔 컬러를 못 봅니다. 걔네들은 흑백으로 세상이 보일 거고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박쥐는 초음파로 세상을 봅니다. 초음파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걔네들도 분명히 번식하고 벌레 잡고 잘 사는 거로 봐서 그거 가지고 행동으로 변화하면서 웬만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단 인간은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잠깐만 우리 사람들끼리도 정말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들 뇌가 조금씩 다 다른데 물론 사람들 간의 뇌 차이는 인간하고 박쥐하고의 차이보다는 훨씬 더 작겠죠. 우리는 거의 비슷한 유전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어느 두 뇌도
동일할 수는 없겠죠.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뇌가 달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텐데 왜 우리는 다들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믿고 있을까? 그게 가장 유명한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에 빨간 사과를 하나 들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거 빨간 사과지요? 빨간 사과라고 그러실 거예요. 빨간 사과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 눈에도 이게 빨갛게 보일까요? 사실은 제 눈에도 빨갛게는 안 보여요. 사과의 그 색깔은 완전 빨갛지는 않죠. 뭔가 더 복잡하고 이상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보는 거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빨간이라는 단어일 거고, 그래서 저는 빨간 사과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원장님도 그걸 보시고 저하고는 다르게 볼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원장님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색깔을 가장 가깝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빨강이란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는 빨갛지요? 하면 네, 빨갑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했다라는 착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언어의 해상도가 생각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생각의 해상도는 우주의 해상도보다 훨씬 낮고,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세상의 해상도는 하나님의 해상도보다 당연히 낮을 수뿐이 없겠죠. 이러다 보면 수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many to one 매핑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과 언어하고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이 동일한 단어로 매핑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생각의 숫자가 언어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1대1 매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어만 보고는 거꾸로, 역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재구현하기가 불가능하고요. 핵심은 우리가 단어만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건 수학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